3미터 앞도 안 보였어요. 사람 목소리는 끊기고 휴대폰은 권해. 그때 뒤에서 들린 한마디. 거기 계세요? 낯선 목소리였는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늘 산행은 처음부터 조금 불안했다. 아침 일찍 모였을 때부터 하늘이 맑지 않았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산 아래에서도 이미 습기가 느껴졌다. 동호회 회원 몇 명이 오늘 날씨 괜찮겠어요? 라고 물었지만 회장님은 괜찮다고 했다. 산 위 날씨는 아래와 다르니까 올라가면 괜찮을 거라고. 나는 별 생각 없이 그 말을 믿었다. 등산 동호회에 나온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처음엔 권유를 받고 나왔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나쁘지 않다. 매주 산에 오르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고 돌아가는 일. 특별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시간이지만 그래서 편하다. 오늘은 회원이 15명쯤 모였다. 평소보다 조금 적은 숫자였다.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다들 바빴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중간쯤에 섞여 걸었다. 앞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빠르게 걸었고 뒤에서는 천천히 걷는 사람들이 따라왔다. 그분은 뒤쪽에서 걷고 있었다. 김성훈 씨. 동호회에서 조용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말수가 적고 먼저 다가가는 일도 없다. 하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가만히 다가와 거둔다. 길을 잃은 사람을 찾아주거나 배낭이 무거워 보이는 사람에게 물건을 나눠들어주는 식으로. 나는 그분과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대화를 길게 해본 적은 없었다. 산행은 순조로웠다. 중간 지점을 지나고 능선에 접어들었다. 바람이 조금 거세졌지만 걷기에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다. 사람들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걸었다. 나는 그저 발을 옮기며 앞사람의 등을 따라갔다. 정상까지 30분쯤 남았을 때였다. 안개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희미하게 시야 끝에서 흐려지는 정도였다. 누군가 안개 온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은 신경 쓰지 않았다. 산에서 안개는 흔한 일이니까. 그런데 5분도 지나지 않아 안개가 순식간에 짙어졌다. 앞사람의 배낭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회장님이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멈추세요. 흩어지지 말고 가까이 붙어 있으세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앞사람에게 다가갔지만 안개는 이미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다. 3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방향을 알 수 없었다. 여기 있어요. 회장님, 어디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렸다. 나는 앞으로 걸으려 했지만 발밑이 보이지 않아 조심스러웠다. 바위가 있는지 경사가 있는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 손을 뻗어 앞을 더듬으며 조금씩 움직였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나는 멈춰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럴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게 나은 것 같았다. 괜히 움직였다가 길을 잃거나 더 위험한 곳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나는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려 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계세요? 남자 목소리였다. 낮고 조용하고 침착한 목소리. 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네, 여기 있어요. 내가 대답하자 안개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김성훈 씨였다. 그분은 천천히 걸어와 내 앞에 섰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다른 분들 목소리 들리세요? 나는 귀를 기울였다. 아까까지 들렸던 목소리들이 이제는 들리지 않았다.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아무것도 안 들려요. 김성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다들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위험합니다.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불안하거나 초조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여기서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개는 보통 한두 시간이면 거칩니다. 그때 시야가 확보되면 내려가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김성훈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금 옆으로 걸어갔다. 이쪽에 바위가 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그분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바위에 다가가 배낭을 내려놓고 앉았다. 김성훈 씨도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고 주변은 고요했다.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다. 다른 사람들은 무사히 내려갔을까? 우리를 찾으러 올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내려가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김성훈 씨가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그분을 바라보았다. 안개 속에서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다들 무사히 내려갔을 겁니다. 회장님이 경험이 많으니 잘 이끌어 갔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우리도 곧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강요하는 느낌은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10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고 시야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배낭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김성훈 씨도 물을 마셨다. 우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보통이라면 누군가와 단둘이 있으면 뭐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다. 날씨 얘기라도 일상 얘기라도 아무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담이 없었다. 김성훈 씨도 말을 걸지 않았고 나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렸다.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다. 나는 외투를 여미며 몸을 움츠렸다. 그때 김성훈 씨가 물었다. 추우세요? 조금요. 제 외투를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안 춥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괜찮아요. 김성훈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 뒤 그분이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은박 담요였다. 이거라도 덮으세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덮으세요. 바람막이가 될 겁니다. 나는 은박 담요를 어깨에 걸쳤다. 얇았지만 확실히 바람이 덜 느껴졌다. 김성훈 씨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또다시 침묵 속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침묵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무언가 따뜻한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은박 담요를 조금 더 여미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이제는 조금 덜 불안했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1시간쯤은 지났을 것 같다. 안개는 조금도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짙어진 것 같았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김성훈 씨의 조용한 숨소리. 다른 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발소리도 아무것도.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다. 신호가 없었다. 산 위에서는 원래 신호가 잘 안 잡히지만 지금은 완전히 권해였다. 전화도 문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다시 배낭에 넣었다. 김성훈 씨가 물었다. 신호 안 잡히시죠? 네, 권해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담담하게 말했다. 불안해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나는 그분을 바라보았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 침착하고 조용하고 어딘가 의연한 표정. 이런 상황에 익숙하신가 봐요. 내가 말하자 김성훈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몇 번 겪어봤습니다. 산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하지만 당황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안개는 반드시 거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다. 근거 없는 위로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확신.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침묵이 조금 덜 무거웠다. 아까보다 편안했다. 나는 가만히 생각했다. 이 사람과 이렇게 단둘이 있게 될 줄은 몰랐다. 동호회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다. 그저 인사를 나누고 가끔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 둘만. 나는 은박 담요를 조금 더 여미며 그분을 바라보았다. 김성훈 씨는 가만히 앉아서 안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특별히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딘가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시간이 더 흘렀다. 바람이 조금 세졌다. 나는 몸을 더 움츠렸다. 김성훈 씨가 다시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많이 추우시면 제 외투를 드릴 텐데. 괜찮아요. 이 담요로 충분해요. 손은 안 시리세요? 나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 끝이 조금 차가웠다. 조금 시려요. 장갑 있으세요? 배낭에 있긴 한데. 꺼내 끼세요. 손이 시리면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나는 배낭에서 장갑을 꺼내 꼈다. 김성훈 씨도 자신의 장갑을 꺼내 꼈다.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앉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점점 편안해졌다. 처음엔 어색했던 침묵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고 침묵을 깨야 한다는 조급함도 없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생각을 하며 앉아 있을 뿐이었다. 나는 가만히 생각했다. 이런 시간을 가져본 게 얼마만인지.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 요즘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뭔가 말을 해야 하고 뭔가 채워야 하는 것 같았다. 침묵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피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나는 은박 담요를 조금 더 여미며 김성훈 씨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분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안개를 바라보거나 때로는 눈을 감고 있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이 시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안심이 되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배가 조금 고파지기 시작했다. 나는 배낭에서 초콜릿을 꺼내 먹었다. 김성훈 씨도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 먹었다. 우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김성훈 씨가 먼저 말을 꺼냈다. 등산 자주 다니세요? 동호회 나온 지 1년 좀 넘었어요. 그렇군요. 산 좋아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나오는 것일 뿐이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요? 네.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김성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좋은 이유죠. 이유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아니요. 충분한 이유입니다. 나는 그분을 바라보았다. 그분은 담담하게 말했다. 사람들은 뭔가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냥 하는 것도 이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저도 그냥 나옵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좋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조금 놀랐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봤다. 보통은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거나 포장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담담하게 사실대로 말했다. 나는 그게 조금 좋았다. 그럼 왜 나오세요? 내가 물었다. 김성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가족은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따로 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김성훈 씨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앉았다. 그런데 이번 침묵은 아까와 조금 달랐다. 뭔가 서로에 대해 조금 알게 된 후의 침묵. 조금 더 가까워진 침묵. 나는 그게 나쁘지 않았다.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안개 속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김성훈 씨가 옆에 있어서인지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익숙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상황이 조금 편안하게 느껴졌다. 나는 은박 담요를 조금 더 여미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갔다. 안개 속에서 시간은 이상하게 흘렀다. 빠른 것 같으면서도 느렸고 느린 것 같으면서도 빨랐다. 나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어차피 볼 필요도 없었다.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으니까. 김성훈 씨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기다렸다. 가끔 바람이 불었고 가끔 나뭇잎이 흔들렸고 가끔 우리는 물을 마셨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눴다. 물 충분히 있으세요? 김성훈 씨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혹시 부족하시면 제 것 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해요. 나는 배낭에서 물통을 꺼내 보여줬다. 반쯤 차 있었다. 김성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있었다. 그런데 조금 뒤 김성훈 씨가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비닐봉지였다. 견과류인데 드실래요? 아,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받았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나는 견과류를 몇 개 집어 먹었다. 고소하고 단단했다. 김성훈 씨도 몇 개 먹었다. 우리는 조용히 씹으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분을 힐끗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참 조용하다. 말이 많지 않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적절하게 말을 건넨다. 물을 챙기고 체온을 챙기고 먹을 것을 챙긴다.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나는 그게 조금 신기했다. 보통 사람들은 배려를 할 때 어딘가 과하거나 부족하다. 너무 신경 써서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전혀 신경 쓰지 않거나. 그런데 이 사람은 딱 적절했다.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순간에만. 나는 그게 편했다. 시간이 더 흘렀다. 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졌다. 나는 은박 담요를 더 여미며 몸을 움츠렸다. 김성훈 씨가 다시 물었다. 많이 추우세요? 조금요.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가만히 있으면 체온이 더 떨어집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조금 굳어 있었다. 나는 제자리에서 천천히 걸으며 몸을 풀었다. 김성훈 씨도 일어나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다. 몇 분쯤 그렇게 있으니 몸이 조금 풀렸다. 이제 괜찮으세요? 네, 좀 나아졌어요.
그럼 다시 앉으세요. 너무 오래 서 있으면 피곤합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김성훈 씨도 앉았다.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침묵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까까지는 그저 조용한 침묵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배려가 섞인 침묵 같았다. 나는 가만히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를 신경 쓰고 있다.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을 챙기고 체온을 챙기고 움직임을 챙긴다. 그런데 그게 부담스럽지 않다.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나는 그게 조금 낯설었다. 요즘은 누군가 나를 신경 써주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신경받을 일이 없었다. 혼자 살고, 혼자 움직이고, 혼자 해결한다. 그게 익숙했고, 그게 편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신경 쓰고 있다. 조용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나는 그게 조금 이상했다. 그러면서도 나쁘지 않았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나는 은박 담요를 더 여미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김성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물 좀 드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더 피곤해집니다. 나는 물을 꺼내 마셨다. 김성훈 씨도 물을 마셨다.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앉았다. 그런데 이번엔 김성훈 씨가 조금 가까이 다가왔다. 한 걸음, 아니 반 걸음 정도. 혹시 어지러우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몸을 너무 움츠리지 마세요. 호흡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조금 폈다. 김성훈 씨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나는 조금 놀랐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그저 갑자기 가까워진 거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분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 뭔가 달랐다. 나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별것 아니다. 그냥 배려일 뿐이다.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 사람도 나를 의식하고 있는 걸까? 아니, 그럴 리 없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나는 그 생각을 밀어내고 다시 안개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더 흘렀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다. 처음엔 답답하고 불안했지만 지금은 그저 받아들이게 되었다.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다리는 것 외에는. 나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동호회에서 가끔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지낼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은 그저 우연히 겪은 일이 될 것이다. 특별할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는.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정말 그럴까?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갈까? 나는 잘 모르겠다. 안개는 여전히 거치지 않았다. 2시간은 지난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더 지났을지도 모른다. 시간 감각이 흐릿해졌다. 나는 배낭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몸이 조금 무거웠다. 피곤했다. 김성훈 씨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침묵이 길어졌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그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다. 안개가 조금 옅어진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3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만히 숨을 쉬며 몸을 움츠렸다. 손발이 차가웠다. 장갑을 꼈지만 손끝은 여전히 시렸다. 그때 김성훈 씨가 조용히 물었다.
손 많이 시리세요? 조금요. 손을 비비세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나는 장갑을 낀 채로 손을 비볐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김성훈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일어났다. 잠깐만요. 그분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내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나는 그분을 바라보았다. 안개 속에서 얼굴이 이제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다. 손 좀 보여주세요. 네. 손이 너무 차가우면 동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다. 김성훈 씨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장갑 위로. 그분의 손이 따뜻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김성훈 씨는 내 손을 가볍게 감싸듯 잡고 천천히 비볐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특별한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배려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저 손을 잡았을 뿐인데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그분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김성훈 씨는 몇 초 동안 내 손을 감싸듯 비비다가 조심스럽게 놓았다. 이제 좀 나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앉았다.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아까와 달랐다. 뭔가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장갑을 낀 손. 아까 그분이 잡았던 손. 여전히 따뜻한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별것 아니다. 그냥 배려였다. 손이 시려서 도와준 것뿐이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심장이 아직도 조금 빨리 뛰었고 손끝이 따뜻했고 그분의 체온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김성훈 씨를 바라보았다. 그분은 가만히 앉아서 안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다. 아까 이를 의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래, 저 사람에게는 별일 아니었을 거야. 그냥 배려였을 뿐이야. 나만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시선을 돌렸다. 시간이 더 흘렀다.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다. 나는 은박 담요를 더 여미며 몸을 웅크렸다. 김성훈 씨가 다시 물었다. 많이 추우세요? 조금요. 제 외투를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김성훈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 뒤 그분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외투를 벗었다. 뭐 하세요? 이거라도 덮으세요. 안 돼요. 그러시면 추우실 텐데.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나는 손을 저었지만 김성훈 씨는 이미 다가와 있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외투를 내 어깨에 걸쳐 주었다. 손이 내 어깨에 잠깐 스쳤다. 은박 담요 위로, 외투 너머로. 그런데도 그 순간이 느껴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김성훈 씨는 외투를 정리해주고 한 걸음 물러났다. 이제 좀 나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성훈 씨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우리는 또다시 침묵 속에 있었다. 나는 외투를 여미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외투에서 희미한 냄새가 났다. 세탁한 옷 냄새, 그리고 그분의 채취.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나는 외투를 조금 더 여미며 눈을 감았다. 심장이 아직도 빨리 뛰고 있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냥 외투를 받은 것뿐인데. 그냥 어깨에 손이 스친 것뿐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지. 나는 천천히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진정해. 별일 아니야. 그냥 친절한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눈을 뜨고 안개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안개가 답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안개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세상과 분리된 우리만의 공간. 나는 그 생각에 조금 놀랐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시간이 더 흘렀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김성훈 씨를 바라보았다. 그분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이 없었고 움직임도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혼자 산다고 했다. 딸이 하나 있지만 따로 산다고 했다.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지낼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날까? 외롭지는 않을까? 나처럼. 나는 그 생각에 조금 멈췄다. 나처럼? 나도 외로운가? 나는 잘 모르겠다. 외롭다는 걸 느낄 틈이 없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고 했다. 그냥 바쁘게 살고, 할 일을 하고, 그렇게 지냈다. 외로움을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외로움이 조금 느껴졌다. 나는 외투를 더 여미며 고개를 숙였다. 김성훈 씨가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이는데 그냥 생각을 좀 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에게는 말해도 될 것 같았다. 혼자 사는 게 가끔은 외로워요. 김성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당신도 그래요? 가끔은요. 어떻게 견디세요? 김성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외로움도 삶의 일부니까요. 그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나는 그분을 바라보았다. 그분의 얼굴에는 슬픔도 체념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수용. 나는 그게 조금 부러웠다. 나는 아직도 외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침묵이 흘렀지만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외투를 조금 더 여미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3시간은 지난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더 지났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시간을 따지는 것도 포기했다. 그저 이 시간을 받아들이고 기다릴 뿐이었다. 김성훈 씨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기다렸다.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대부분은 침묵 속에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고 침묵을 깨야 한다는 조급함도 없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그게 신기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편안한 적이 언제였던가.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채우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괜찮았던 적이. 나는 가만히 생각했다. 아마 없었던 것 같다. 적어도 최근 몇 년간은. 바람이 조금 바뀌었다. 아까와는 다른 방향에서 불어왔다. 나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안개가 조금 옅어진 것 같았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아까보다는 시야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안개가 조금 걷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자 김성훈 씨도 고개를 들었다. 그런 것 같네요. 이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다시 기다렸다. 10분쯤 지났을까?
안개가 눈에 띄게 옅어지기 시작했다. 5미터 앞이 보였고 10미터 앞이 보였고 점점 더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김성훈 씨도 일어났다.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안개가 조금씩 거쳐가고 있었다. 산의 윤곽이 드러났고 나무들이 보였고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김성훈 씨가 말했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외투를 벗어 그분에게 돌려주었다. 감사했어요. 천천히 내려가세요. 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배낭을 챙기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안개는 점점 더 거쳐갔고 시야는 점점 더 넓어졌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내려갔다. 김성훈 씨가 앞에서 걸었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가끔 그분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 길이 가파른 곳에서는 김성훈 씨가 먼저 내려가고 나를 기다렸다. 여기 조심하세요. 네. 나는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한 번은 돌이 미끄러져 중심을 잃을 뻔했다. 그때 김성훈 씨가 재빨리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았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분은 내가 중심을 잡을 때까지 팔을 잡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놓았다. 천천히 가세요. 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안개는 거의 다 거쳤고 이제는 산 아래가 보였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사람들 목소리 들려요. 네,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착했다. 회장님이 우리를 보고 달려왔다. 두 분 무사하시네요. 걱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안개 때문에 늦었습니다. 김성훈 씨가 담담하게 말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회장님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네요. 다들 무사히 내려왔어요. 두 분만 남아서 걱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무사하신 게 다행이죠. 사람들이 모여들어 우리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김성훈 씨도 괜찮다고 했다. 사람들은 안도하며 우리를 격려했다. 나는 그 속에서 김성훈 씨를 바라보았다. 그분은 담담하게 서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다. 아까 산 위에서와 똑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구나. 산 위의 그 시간은 이제 끝났구나. 나는 그 생각에 조금 허전했다. 산행이 끝났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자꾸만 안개 속 시간이 떠올랐다. 은박 담요의 감촉, 외투에서 났던 희미한 냄새, 장갑 위로 느껴졌던 그분의 손. 아무 말 없이도 편안했던 그 침묵. 나는 TV를 켜고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허전했다. 이상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김성훈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혼자 저녁을 먹었을까? 혼자 앉아 있을까? 나는 그 생각을 밀어내려 했지만 자꾸만 떠올랐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일상은 평범하게 흘러갔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다시 산행날이 왔다. 나는 평소처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지만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다. 김성훈 씨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집결지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속에 김성훈 씨도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분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씨가 고개를 들었다. 아, 안녕하세요. 지난주엔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무사히 내려와서 다행이죠.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평소와 똑같았다. 나는 조금 실망했다. 무엇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산행이 시작되었다. 나는 중간쯤에 섞여 걸었고 김성훈 씨는 뒤쪽에서 걸었다. 평소처럼 우리는 특별히 가까이 걷지도 멀리 걷지도 않았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도 우리는 각자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하산길도 마찬가지였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김성훈 씨가 잠깐 다가왔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당신도요. 우리는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조금 슬펐다. 어쩌면 그분에게는 별일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개 속 시간도 그 배려도 그저 당연한 일이었을 뿐. 나 혼자만의 감정이었을 뿐. 또 일주일이 지났다. 산행날이 다시 왔다. 나는 평소처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다. 지난주보다는 김성훈 씨를 만나는 것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다. 그저 동호회 사람, 가끔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는 사람.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집결지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김성훈 씨도 있었다. 나는 가볍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자리로 갔다. 산행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렸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지만 비가 올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는 천천히 산을 올랐다. 중간 지점을 지나고 능선에 접어들었다. 바람이 조금 불었지만 걷기에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다. 정상에 가까워질 무렵 회장님이 잠깐 쉬자고 했다. 사람들은 배낭을 내려놓고 물을 마시며 쉬었다. 나도 배낭을 내려놓고 바위에 앉았다. 김성훈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나는 물을 마시며 그분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분은 가만히 앉아서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다. 그때 김성훈 씨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자연스럽게 웃었다. 김성훈 씨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렸다. 나는 천천히 숨을 쉬며 시선을 돌렸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저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휴식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정상에 도착했다. 오늘도 시야는 좋았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간식을 나눠 먹으며 웃었다. 나는 조용히 풍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산들이 보였고 구름이 흘러갔고 바람이 불었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김성훈 씨였다. 풍경이 좋네요. 그분이 조용히 말했다. 네, 좋네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풍경을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저번 주 안개 속에서처럼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김성훈 씨가 조용히 말했다. 저번 주일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조금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덕분에 무사히 내려왔어요. 감사했어요. 김성훈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혼자였으면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요? 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나는 그분을 바라보았다. 그분의 얼굴에는 담담한 표정이 있었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졌다. 저도요. 내가 작게 말했다.
김성훈 씨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풍경을 바라보며, 바람을 느끼며,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얼마나 지났을까? 회장님이 하산하자고 소리쳤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도 배낭을 챙겼다. 김성훈 씨도 배낭을 챙겼다.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다. 특별히 나란히 걷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비슷한 거리를 유지하며 걸었다. 가끔 김성훈 씨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길 조심하세요. 네. 우리는 천천히 내려갔다. 주차장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차로 향했다. 나도 차에 올라타려 했다. 그때 김성훈 씨가 다가왔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당신도요. 우리는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성훈 씨는 자신의 차로 걸어갔다. 나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백미러로 그분의 차를 보았다. 시동이 걸리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시선을 앞으로 돌리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오늘 김성훈 씨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말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 안개 속에서 느꼈던 그 편안함. 오늘도 조금 느껴졌다. 나는 그게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이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호감일까? 아니면 그저 의지일까? 혼자 사는 사람이 비슷하게 혼자 사는 사람에게 느끼는 동질감일까?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김성훈 씨를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다는 것.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배려, 그분의 침묵. 모든 게 편안하고 좋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쉬며 생각을 정리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김성훈 씨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도 있다.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안개 속에서 함께했던 그 시간. 그 시간이 내게 남긴 것.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의 따뜻함. 말이 없어도 편안한 침묵. 배려와 존중. 그리고 조금의 설렘. 나는 그것들을 가슴에 담았다. 앞으로도 산행은 계속될 것이다. 김성훈 씨를 다시 만날 것이다. 어떤 대화를 나눌지, 어떤 순간을 함께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안개 속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나는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